액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낚시를 하고 있으면 한국인지 중국인지 눈이 안 가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피쉬, 오케이. 피쉬, 오케이. 빨리 물어주는데요? 오케이. 베스가 점프도 떠주고. 사이즈가 아까보다 좋아졌다. 오케이. 중국의 남부 내륙 지방에 자리한 후난성. 그 중에서도 동북쪽에 자리 잡은 장사시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이다. 후난성의 수도인 장사는 정치, 경제, 문화, 여행의 중심이며 최근에는 역사적인 명승지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새로운 필드를 찾아 나선 서승찬이 새로운 경험을 할 도전장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승찬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광활한 대륙, 중국입니다. 중국 호남 지역의 호남 방송에서 저를 프로스텝의 자격으로 초청을 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곳 입신 저수지에서 아주 큰 성대하게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바로 게스트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중국 현지 분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도 새롭고 저도 빨리 베스를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근질근질한 하루를 보냈는데 대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죠. 오늘 제가 중국 베스를 상대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중국 후난성 장시에서는 후난방송 주최로 첫 베스 대회가 개최됐다. 중국에서 처음 열리는 베스 낚시 대회라 생중계로 중국 전역에 방송될 만큼 관심은 뜨거웠고 베스 낚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 프로스텝 자격으로 초대를 받은 서승찬. 중국이라는 새로운 필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마냥 설레기만 했다. 대회 다음 날 본격적인 중국 대륙에서의 베스 낚시를 경험하기 위해 서승찬은 다시 입신 저수지를 찾았다. 야, 수온이 어저께 수온을 제가 체크를 해봤었는데 한 일주일가량 계속해서 비가 왔었거든요. 상당히 날씨도 추웠어요. 근데 오늘 해가 떴죠. 어제보다 수온이 한 2도가량 상승한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수온이 조금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가 도전할 필드인 입신 저수지는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로 그리 크진 않지만 물이 맑아 베스 낚시터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전날 베스 대회가 열린 곳이기에 오늘 베스를 낚을 수 있는 여건은 그리 좋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는 새로운 필드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만으로도 그의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있다. 잡목들이 물에 싹 잠겨 있고 군데군데 바위들도 물속에 들어가 있고 한국에 있는 계곡형 저수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도 맑은 편이고 일단은 그래도 계곡형 저수지다 보니까 턴은 셀 것 같은데 일단 베이트피쉬 물이나 이런 건 아직 목격이 되고 있질 않아요. 연안 가까운 곳보다는 어느 정도 계절이 또 변하는 시기가 중국도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수심이 나오는 그런 곳에 베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표층부터 탐색을 시작을 해서 점점 바닷가까지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처음 대면한 중국의 저수지. 그가 선택한 방법은 계절의 변화를 고려해 먼저 수심이 깊은 곳을 우선 탐색해 보는 것. 일단 중국이라 해도 이렇게 지형이 변하는 홈통 지역이라든지 그 홈통이 시작되는 콧뿌리 지형 그런 곳은 베스들이 붙어있기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런 지형 기본적인 포인트부터 일단 찾아가면서 패턴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쉬, 오케이. 야, 생각보다 빨리 물어주는데요. 오케이. 베스가 점프도 떠주고 좋다. 출발부터 순조롭다. 예스. 어제 열렸던 대회에 흥분과 열기가 채 가라앉지도 않았을 머리 한 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베스가 낚이는 걸 보면 평소에는 이곳에 얼마나 많은 베스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낚시를 하다가 표층부터 탐색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살짝 바닥 지형으로 웜을 한번 흘려 내려봤어요. 바닥 지형을 읽을 필요가 있어서 웜으로 교체를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캐스팅에 깨끗한 중국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물이 상당히 맑은 편인데 연안 가까운 곳은 물속이 다 보여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물색이 변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깊어지는 곳. 그런 경계섬으로 루어가 딱 침투를 했을 때 입질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가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계속 베스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처음 도전한 중국에서의 베스 낚시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시피 한 서승찬이다. 하지만 이른 시간에 베스가 낮게 올라오니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다. 자, 지금 6.8피트 미디움 헤비 로드에 12파운드 카본 라인에 프리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웜부터 낚시를 시작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처음에 셜로 크랑크베이트로 입질을 기대했었지만 먼저 입질을 받은 베스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금 그런 채비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처음 낚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속 지형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리그를 이용해서 바닥 지형을 읽어가며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웜으로 쫙 올라가면서 바닥 지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프리리그 채비로 표층부터 수심이 깊은 곳까지 웜을 폴링시키고 있는 서승찬. 홈통의 바깥쪽 하고 초입 부분에는 지금 입질이 없고 첫 번째 베스는 홈통의 중간 부분, 그럼 어느 정도 전진을 해서 올라와 있었던 베스인데 그가 이 채비를 선택한 이유는 웜을 바닥에 천천히 안착시키고 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밑걸림이 적기 때문. 뿐만 아니라 바닥 감도가 뛰어나 신속하게 바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스를 낚고 또다시 입질이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긴장감을 놓아버린 탓일까? 상황은 생각만큼 그리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일단 바닥 지형이라든지 필드가 가진 특성을 파악을 하는 위주로 낚시를 진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입질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 지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그런 지형들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으며 베스들이 어떠한 상태로 어느 정도 수심층에 머물러 있는지 일단은 그것에 중점을 두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필드라 곳곳을 탐색해보며 낚시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점점 예민한 낚시를 시도하고 있는 서승찬. 과연 어제의 대회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필드에서 아직 그가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다. 아까보단 낫다. 다행히 그의 조바심이 고개를 내밀기 전 두 번째 입질이 찾아왔다. 좋아. 오케이. 이야, 힘쓰는데. 사이즈도 조금 전보다는 커진 듯 위축됐던 그의 목소리에 금세 기운이 돈다. 야, 이 녀석은 상처가 좀 있네요. 지금 지그헤드로 살짝 중상층권을 미드 스트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중층에 떠있는 베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본류권에 있는 벽에 타이트하게 붙여서 중상층 부위를 미드 스트롤로 운영을 시켰어요, 웜을. 그랬는데 이제 밑에서 올라와서 물은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자, 지금 중국 베스들이 좀 귀여운 사이즈의 베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더 괜찮은 사이즈가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예민한 낚시를 시도하자 입질 빈도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날씨도 좋고 수온도 어제보다 높지만 이렇게 베스들의 입질이 예민해진 것은 아무래도 물이 너무 맑고 어제의 대회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라고 짐작해보는 서승찬이다. 왔어. 끄쉬. 또다시 한수. 아까랑 사이즈는 비슷하다. 하지만 사이즈는 좀처럼 커질 생각을 않는다. 으차.
나와. 야, 바늘털이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 야,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체구가 상당히 토실토실하게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토실토실한데 어제 대회를 지켜보면서 선수들이 잡아온 베스들을 보니까 보통 크기가 다 이 정도 되는 크기더라고요. 중국 베스 지금 이곳 저수지에 나오는 주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베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베스도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한번 계속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필드를 탐색을 하면서 어떤 패턴의 베스들이 반응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빠른 움직임이라든지 좀 빠른 낚시보다는 살짝 기다려주는 스테이가 필요한 그런 낚시가 오늘 통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기다리고 섬세한 그런 예민함이 필요한 이유는 어저께 아주 많은 선수들이 낚시를 했죠. 이 필드에서 어느 정도 프레셔를 안고 있는 베스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주는 그런 템포의 느린 낚시가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액션에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던 녀석들이 액션을 주는 듯 마는 듯 섬세하게 다가가자 입질을 해왔다. 대회에서 많은 낚시인들이 한번 해집고 간 필드라 이 정도는 예상했던 바이다. 일단 먹을 생각이 없는 베스들을 그래도 먹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베스로 하여금 공격하기 쉽고 그런 액션, 공격하기 좀 상대적으로 다른 큰 루어보다 작아서 공격하기 만만한 그런 루어를 선택을 해서 아주 느리게 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잔뜩 압박을 받은 베스트를 위해 서승찬은 최대한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리고 베스트들이 공격하기 쉬운 작은 루어로 계속해서 베스트에게 접근하고 있다. 피쉬. 오케이. 아까보단 또 좋구나. 지그헤드에 그래도 반응이 제일 빠른 것 같다. 새로운 필드인 중국에서도 그의 노하우는 빛을 발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 오케이. 자, 지그헤드에 또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야, 중국 베스들이 보면 몸에 상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는 진짜 좀 깨끗한 베스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베스를 상당히 많이 양식을 한다고 해요. 베스가 식용으로도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낚시터라는 곳은 그런 양식장에 있는 베스들이 인위적으로 유입된 그런 환경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그헤드가 캐스팅 된 다음에 이제 떨어지죠. 폴링이 되다가 액션을 시작할 때 중상층권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입질이 탁탁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사이즈가 좀 만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카운트다운을 시켜준 후에 중층을 계속 유영하게끔 가라앉혀주고 다시 액션을 주고 피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카운트다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패턴이 지금 일치돼 주니까 연속해서 베스가 나와주네요. 야, 사이즈가 아까보단 좋아졌다. 지그 헤드로 중충을 노린 그렇지. 그의 패턴이 적중했는지 입질은 끊지 않고 있다. 좋아. 야, 또 길이는 비슷한데 또 토실토실한 녀석 또 한 마리 올라와줬습니다. 지그헤드가 어느 정도 캐스팅 후에 한 2, 3m 정도 폴링이 된 후에 액션이 들어올 때 중층에 떠있는 베스들이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토실토실하고 힘이 좋은 또 중국 베스였습니다. 입신 저수지에서 다양한 채비의 변화를 준 끝에 결국 패턴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서승찬이다. 일단 비슷한 사이즈가 지금 무리를 지어 있는 것 같거든요. 보통 그 무리보다 더 깊은 곳이라든지 살짝 떨어진 곳에는 조금 더 큰 베스도 아마 같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조금 더 카운트다운을 더 많이 더 깊이 내려줘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5에서 6 정도 제가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켜주고 있는데 한 7이나 8 정도까지 카운트를 해준 다음에 액션을 줬을 때 큰 사이즈의 베스가 물어줄지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지그 헤드가 충분히 가라앉으면 베스의 크기가 좀 더 커질까? 카운트다운을 좀 더 늘려보는 서승찬이다. 또다시 입질. 역시 중층에 카운트를 딱 준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니까 바로 물어주네. 역시 중국에도 베스 낚시는 역시 패턴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 힘은 한국 못지 않네요. 좋아. 사이즈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패턴만큼은 확실하게 찾아냈다는데 의미를 두는 그다. 자, 지금 카운트를 한 6 정도 착수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 정도에서 액션이 시작이 될 때 바로 바이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경치 좋다. 서승찬이 찾은 후난성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장가계가 위치해 있는 곳. 장가계만큼은 아니지만 장사 지역 역시 수려한 자연을 품고 있어 서승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다. 보통 스피닝 릴은 상당히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베이트 릴은 백러시라는 게 존재하지만 스피닝 릴은 그냥 던지면 잘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스피닝에 파마넌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파마넌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캐스팅을 할 때 순서대로 줄이 빨려 나가줘야 되는데 훌러덩하고 줄이 다 엉키면서 나가요. 그 이유가 바로 액션을 이렇게 주면서 이 줄이 여유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 라인을 감아주게 되면 헐렁하게 감기겠죠. 그 상태로 감겨있던 라인이 다음번 캐스팅할 때 엉켜서 발 딱 뽑혀 나가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액션을 준 후에 인위적으로 텐션을 만들어 놓고 감아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라인을 계속 액션을 준 다음에 텐션을 잡아서 감아 놓는다면 파마넌트를 극복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액션을 주면서 헐렁한 라인을 그냥 감아 놓게 되면 헐렁하게 스풀에 감겨 있기 때문에 줄이 엉키게 되는 겁니다. 섬세한 기법을 구사하면서도 채비를 멀리 캐스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피닝 릴. 루어와 릴까지 극도로 예민한 채비를 구성한 서승찬이다. 파인더만 있다 그러면 좀 더 낚시가 쉬워질 것 같은데 수심이라든지 물속 지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속 어느 곳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베스가 있는 수심층은 감으로 카운트다운으로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베스가 어느 쪽으로 어느 물속 지형을 타고 이동하는지 그런 가능성을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또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입신 저수지에 여러 포인트를 이동할 때마다 바닥권을 탐색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뎁스 파인더 생각이 더욱 간절한 서승찬.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살려 베스의 존재를 사이즈가? 찾아 나서는 그다. 귀여운 베스들이 잘 물어주는구나. 지그헤드 채비의 약점이죠. 피네스 피싱을 하면 일단 사이즈 선별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잡아내기 힘든 그런 고기들을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피쉬. 중국 입신 저수지에서 그가 확인한 패턴은 지그헤드의 스피닝 릴. 오, 어제 열린 대회의 영향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베스트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예민, 최대한 섬세하게 낚시를 진행하고 있다. 입질은 어제 많은 낚시인들이 다녀갔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피쉬. 오케이. 문제는 크기. 점처럼 빅베스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한 서승찬이다. 야, 오, 힘을 좀 쓰는데? 하지만 힘만큼은 한국 베스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것이 그나마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사이즈는 비슷한데 하류권 베스들이 힘이 훨씬 더 좋군. 자, 으치.
지금 하류권 포인트로 다시 내려와서 같은 기법으로 지금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상당히 힘 좋은 녀석이 나왔네요. 지그헤드 미드스트롤. 자, 지금 계속해서 같은 패턴에는 입질이 어느 정도 쉽게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계곡형이고 물이 맑다 보니까 떠있는 베스 공략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3, 4m권 되는 크랑크베이트를 운용을 했을 때 수심층이 맞아줘서 입질을 받는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활성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좀 예민한 미드스트롤에 입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살짝 라인의 무게의 변화만 일어날 정도의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마리수보다는 좀 더 큰 녀석들을 노려보기 위해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봤지만 이상하리만치 스피닝릴을 사용한 예민한 채비에만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채비로 빅베스를 노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 예민하면서도 빅베스를 낚아낼 수 있는 패턴은 무엇인지, 그의 머릿속은 무한한 생각들이 꿈틀대고 있다. 오케이. 피쉬. 야, 연안 쪽에 좀 붙었구나, 이제. 오. 피쉬, 오케이. 오케이. 따라와서 먹는구나, 이제. 오. 사이즈가 그래도 좋다. 이 프로그램은 최